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젠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할게요. 말레이시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또 검출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진단키트 특집을 또 찍었죠. 특집 왜 끝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해서 이제 또 백신 저하 우려가 되는 게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나타나고 입국자에서 확인. 그러니까 즉 코로나 시대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이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백신에 대한 후발이 계속 따라가야 되고 일단 수젠텍 같은 경우는 변이 관련된 부분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변이에서도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주담 통화에서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뭐 유럽이나 이런 홈키트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좀 결과 나오면 좀 같이 좀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제 주담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알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회사의 일정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스파크 단백질 변이로 돼서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것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남아공도 마찬가지예요. 남아공도 스파크 단백질 484라는 이 변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완치자 기존에 걸렸던 사람들이 다시 재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백신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발은 이게 없죠. 그래서 이 484K 요 관련된 부분, 요 스파크 변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일일 확진자 수를 또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많이 줄었지만 이제 전 세계 확진자는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브라질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을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도 계속 4천대 나오잖아요. 이 얘네들이 지금 백신 접종률 93%가 넘었어요. 근데 일 확진자가 3,900, 뭐 4,000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이 뭐 백신이 뭐 제가 이제 그 특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이 이 감염하는 그런 거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당연히 주니까 백신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라면은 확진자가 이게 줄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이 유통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44만이니까 여전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4차 팬데믹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들이 제가 특집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진단 키트 너네 그래 돈 잘 벌었는데 다음에 없잖아 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아닐 뿐더러 이제 머운 돈 갖다가 다른 걸 하면은 분명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값 정정 찍은 진단 키트 업체 사업 다각화로 활로 찾을까라는 기사가 괜히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엄청나게 현금이 많이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뭐 M&A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분야, 뭐 진단, 체외 진단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 암 쪽도 그렇고요. 뭐 이제 뭐 치매, 결핵, 뭐 등등 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젠 같은 경우는 M&A 좀 전문가를 해버렸죠. 그렇게 좀 했고요. 그다음 렛지노미스가 요번에 이제 항암신약 개발업체에 좀 전략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했죠. 20억이긴 하지만 요게 일단 좀 주가에 영향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가 돈도 생기고 유통 라인도 생겼어요. 유통 라인도 생겼잖아요. 특히 수젠텍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유통 라인이 생겼습니다.
이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여기에다가 바이오 관련된 그런 유통 라인이면은 당연히 결핵도 나중에 할 것이고, 그다음 뭐 치매도 개발 끝나면 할 것이고, 그다음에 뭐 알러지 이런 것들 분명 할 거예요. 뭐 임신 배란 테스트기도 할 거고, 유통 라인이 늘어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상품이 있어도 유통 라인이 없으면 장사하기가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유통 라인이 확보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거에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주담이랑 통화했을 때 신사업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암 쪽으로 좀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수젠텍은 엄청나게 좋은 파이프라인이 있잖아요. 결핵, 알러지,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나게 큰 캐파를 차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진단키트 업체들도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보시면 글로벌 체해 진단 기업들은 훨씬 더 외형도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업 다각화는 이런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죠. 당연히. 그리고 코로나 역시도 지금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 자, 보시면은 요 시젠이 제가 이 생산 캐파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생산 캐파를 2배나 늘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얘네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젠이 안 나갈 거에 생산 능력을 2배나 늘릴까요? 그럴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기화,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거였으면은 백신이 유통되고 나서부터는 확진자가 10만대 혹은 그 이하로 줄어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죠. 40만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1월 달에 워낙 이제 12월 연말에도 또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면 백신이 나오니까 진단 키트가 사용을 안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데도 있을 거고, 백신이 나오니까 이런 수요가 줄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가 이제 이 수주에 조금 영향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다시 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증권업계도 이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 검사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근데 이제 이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셀트리온, 한미약품, 특히나 셀트리온 뭐 이제 휴마시스랑 연계해가지고 뭐 초반부터 좀 했고, 이제 한미약품 요런 애들이 왜 드러나냐는 거예요. 왜 드러나냐라는 거죠. 근데 백신이 보급돼도 효능과 면역 유지 기간에 한계가 있어 종식하지 못할 것, 이거는 제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정상인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 시장이잖아요. 요걸로 넘어가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이 대상자가 엄청나게 커지죠. 게다가 변이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단 업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진단키트 호황, 이 기사 참 희한합니다. 수출액 사상 최고치. 근데 여기에 이런 부분에 분명 이제 분명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좀 있거든요. 분명 있어요.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겠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좀 끝났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수젠텍 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서 홈키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홈키트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거. 특히나 IGG 같은 경우는 수젠텍 엄청나게 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수젠텍은 어쨌든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홈키트 관련돼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성능 쪽에서 일단은 오케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원이죠. 항원이고 항체는 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이제 항원에서 이제 나오게 됐을 때는 뭐 다이아시스 이런 거는 제가 주담 통화 관련된 부분 좀 해놨으니까 그거 관련돼서 뭐 이슈가 하루 이틀 만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주담 통화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똑같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이슈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되니까 그거는 또 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진단키트 특집도 찍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담통화 영상도 따로 제작을 해서 찍었기 때문에 뭐 오늘 그 얘기들을 다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외국인이 또 이제 UBS 같은 애들이 좀 초를 많이 쳤는데 이 모건이 또 팔 거예요. 분명 또 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견주하게 잘 버텨줬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좀 어딘진 모르겠지만 이 바닥을 좀 받쳐주는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눌리면서도 은근슬쩍 이제 좀 받아주는 그런 물량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수 주체들이 좀 생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매수 주체들이 좀 생기고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얘네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사고 팔고 할지 좀 의문은 듭니다. 의문은 드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게 좀 저는 계속 찍어 누른다라는 좀 느낌은 들어요. 그런 느낌은 좀 들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좀 11선과 또 만났습니다. 11선과 또 만났고 11선과 좀 만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0선과 거리가 조금 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기 이제 만났고 충분히 여기서 이제 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 날은 좀 음봉이긴 해요. 이제 시초가가 살짝 좀 뛰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양봉 그 플러스로 좀 가까스로 좀 마감이 됐고요. 일단은 그 생각은 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6,000원, 17,000원대까지는 거래량 별로 없이 이 거래량 별로 없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가기 시작하면 60선이랑 만날 거거든요. 얘랑 이제 더 이상 평행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랑 만나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렴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봤던 뭐 에콜론이나 네오이즈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나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이슈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터질 이슈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오래 걸렸지만 그게 뭐 이제 임박한 것은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횡보 라인이 좀 더 길어지면은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단타 세력들은 들어오겠죠. 단타 세력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마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찔끔찔끔 올라가서 안 오르는 듯 올리면서 이제 밑에서 좀 더 이제 받아서 물량을 더 확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은 이제 매수를 더 이상 안 하면은 큰일 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거래량 없이 찌금찌금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횡보를 충분히 해서 60선까지 만나서 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좀 단타 물량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호재가 나와서 이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약간 피레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급등 나오면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다 보면은 또 올라가는 좀 상당히 방해가 됩니다. 이제 이 수젠텍 같은 경우 갭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갭을 메워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좀 횡보를 해주면서 가야 돼요. 여기 17,000원, 18,000원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조금 이렇게 좀 소화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신세계라든지 요런 애들 있잖아요. 조금 이제 올라와서 좀 횡보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오면은 또 여기서 횡보 좀 해주고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세아베 스틸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가면은 살짝 조정 나와서 해주고 올라가서 살짝 요것도 지금 횡보 라인 20선 만들려고 나가면서 좀 이렇게 횡보 라인 해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올라가고 한번 조정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돼요. 얘도 갭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갭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뭐 아래 갭 메웠다고 쳐도 여기도 갭 있잖아요. 그러니까 갭 메우러 가긴 갈 건데 요것도 요런 갭까지 이제 목표가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갭들을 메우러 가긴 갈 건데 한 번에 바로바로 올라가긴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좀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물론 일정한 그런 이제 호재가 터지면 호재에 따라서 당연히 급등이 나올 것이고, 그게 이제 만약에 수주까지 이어지는 공시라면은 추가적으로 이어져서 이제 쭉쭉쭉 갈 가능성은 높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슈들이 이제 연이어서 나와주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텀이 많이 생기게 됐을 때, 고를 때는 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고, 이 수젠텍이 조금 아쉬운 거는 이 뭐 피오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 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물론 피오다 보니까 이게 딱 기간이 정확하게 끝나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대충 예상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안 나온다라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투자 심리에 좀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가 걱정했었던 4분기 때 PO 방식으로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이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배제는 하면 안 돼요. 배제는 하면 안 돼요. PO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불안했었던 때에 4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 때 무조건 실적이 안 좋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예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3월이 남아있고 3월은 또 거래일이 굉장히 꽉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 있을 거고, 또 어떻게 이제 그런 인증이 사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통상적인 기간은 있지만 그게 이제 외국에서도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일 처리가 빠르지가 않죠.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젠텍 자체 내에서 하는 거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비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의뢰를 하고 걔네 쪽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작업들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거는 뭐 이제 통상적인 기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그 이제 해당 당국의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좀 그 용수철처럼 늘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빨리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좀 주가 부양에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일 처리가 뭐 금방 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계셔야 스트레스를 좀 덜 받지 않을까. 하지만 어쨌든 항원 홈키트 쪽 뭐 이제 1차 검증은 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항원 FDA EUA도 정말 바쁘게 서류를 좀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아예 얘기가 없으면 또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을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기다릴 좀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갭을 안 메웠어요. 안 메웠는데 갭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메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돌파 갭으로 시작을 했으면 사실 뚫어주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제가 대한항공이나 이런 차트들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갭이 나왔다고 해서 물론 나중에 조정받을 땐 얘를 생각을 해야 돼요. 조정받을 땐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사실 없이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일단 갭을 만들었고 매수세가 붙으면서 양봉이 붙었잖아요. 그럼 사실 그 기세를 타서 계속적으로 올라가 주는 게 원래는 더 좋은 흐름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다시 갭을 메우면 좀 피곤해져요. 또 이거 갭 메우면 또 13,700원인데, 그러면 요런 이제 13,000원대에서 사가지고 15,000원, 뭐 14,000원 후반에서 짧게 치는 그런 또 단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밑에 있는 종목군들에게는 별로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횡보 이 박스를 좀 만들어 주고 있는데, 아싸리 요거 뚫어주면서 60분봉이라도 빨리 요걸 뚫어줘야 됩니다. 60분봉의 20선이 어떻게 보면은 요 가격대가 그 21선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21선이랑 좀 비슷한 흐름이기 때문에 21선이 아직도 좀 높긴 높네요. 하지만 그래도 좀 뚫어줘야 됩니다. 뚫어줘서 15,300원. 비슷하네요. 그쵸? 15,200원. 그러니까 이 조금 차이는 한 두 호가 정도 차이는 나지만 요걸 뚫어주는 것 자체가 21선을 좀 뚫어주는 거니까, 뚫어줘서 일단 여기 라인 17,000원대라도 좀 올라와 줘야 이제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60분봉이 정배열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60분봉 정배열이 지금 이 상승할 때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역배열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는 좀 기고, 여기 충분히 오랜 기간 또 이제 옆으로 기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착을 해서 좀 거래 소화하고 이제 정배열로 바뀌면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줘야 좀 좋은 방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전택 좀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